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큐텐. 네. 직접 판매 산업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큐텐 유니크 패밀리 중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호스트를 맡은 인큐텐 IBO 최미영입니다. 네. 오늘 강사님이 박진희 의장님이시잖아요.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 빨리 소개하셔서 다 많이 강의 들으러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실 박진희 의장님은 현재 미래의 가장 유망한 직접 판매 회사로 평가받는 인큐텐의 최고 경영자이십니다. 인큐텐에 합류하기 전 직접 판매 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시스템 소유자이시며 가장 빠르게 팀을 성장시키는 전 세계 최대의 성장 그룹을 만드셨습니다. 네, 또한 직접 판매 사업자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사단법인인 한국 직접 판매 사업자 협회를 인가받고 사업자 권익을 위해 일해 오셨습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독립된 사업을 경영하여 박진희 의장님께서 관여한 사업은 연간 1조 매출을 바라보는 회사로 성장시켜 왔으며 한국을 넘어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지구촌을 누비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게 되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업 노하우를 갖고 계신 박진희 의장님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진희 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지입니다. 네, 이제 8월도 넘었고 이제 9월이에요, 9월. 그래서 뭐 약간 아침 저녁은 찬기도 있고 낮에는 그래도 아직 덥습니다. 뭐 오늘 제가 남부지방으로 좀 내려갔다 왔는데 아래 지역은 아직도 후덥지근하다. 되게 덥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중강이는 천안 사는데 천안만 해도 좀 선선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선선해졌고 아마 지금 강원도 지역은 아침하고 저녁엔 좀 쌀쌀할 거예요. 쌀쌀해졌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이렇게 영토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그렇게 큰 땅이 아닌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막 더운 데가 있고 추운 데가 있고 쌀쌀한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꽃도 남쪽에서는 사는데 위쪽에서는 못 사는 이 나라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동백 아시죠? 동백. 동백꽃. 동백꽃은 강원도에서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뭐 원주나 동해나 뭐 춘천 이런 쪽에서는 동백꽃이 다 겨울에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저쪽 부산 쪽 그 어디죠? 동백섬이라고 하잖아요. 거제도나 이런 데 가면 동백이 산에 호다해, 호다해.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동백이 하도 뭐 산에 많아가지고 새우 잡을 때 새우 그 왜 그 연못에 민물새우 있잖아요. 민물새우 잡을 때 아마 여기서는 어떻게 잡는지 모르는데 뭐 전 어렸을 때 소나무 꺾어가 이렇게 넣는 것도 봤고 뭐 그랬는데 저 아랫지방은 새우 잡을 때 그 연못이나 저수지 같은 데다가 동백을 산에서 이렇게 잘라다가 물에다 담궈 놓으면 거기에 새우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더라고요. 동백꽃에. 동백나무에. 그래서 새우 잡는 방법이 거기는 이제 동백으로 잡는데, 제가 이 중부권 천안 쪽에다가, 어, 동백을 심어봤거든요. 왜냐면 꽃집에다 동백을 팔더라고. 화분, 그 꽃집 사장님한테 물어봤어. 이거 여기서 월동 가능해요? 그랬더니, 되던데요? 그러는 거야. 꽃집 사장님이 사기 친 거지. 그래서 내가 화분을 2개를 사다가 마당에다 심어봤는데, 봄에 그 싹이 안 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잎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겨울에 얼어 죽은 거야. 양달에다 심었는데도. 그래서, 월동이 안 돼요. 천원만 해도. 근데 그, 그러니까 월동을 하려면 아마 이렇게 집으로 폭 싸주거나 겨울에, 가을에 아니면 뭐 이렇게 시골 같은 마대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푹 덮어놔야 겨울에 안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꽃집 사장님한테 사기다. 그 다음부터는 동백을 절대 사오지도 않고 심지도 안 해. 왜냐면 뭐 얼어 죽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런 온도 차이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 살 수 있는 풀과 꽃과 나무가 있고 같은 땅 안에서 이제 못 사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는 얘기로 이제 또 시작 인사를 드렸는데 하여튼 오늘은 이제 여러분하고 또 인큐텐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생산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이제 등등 오늘 좋은 시간. 왜냐면 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인큐텐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 나가는 거지만 과거하고 다르게 사실 이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니까 평생 배우고 평생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 뭐 우리가 그 역사에 보니까 뭐 한 300년 전, 40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30대 중반인 나라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40을 못 살고 평균적으로 많이 죽는 그런 국가도 있었더라고요. 하여튼 뭐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니까 결국은 100살이 될 때까지 내가 경제 활동에 돈을 벌고 돈을 벌고 쓰고 돈을 벌고 쓰고 돈을 안 쓰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이 먹어서 돈을 안 쓰고 죽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산이 많으면 있는 돈을 쓰고 죽으면 되는데 뭐 사실 있는 돈을 근데 내가 만난 수많은 부자들이 저래서 부자 되는구나. 부자 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돈이 많아. 엄청 많은데도 돈을 또 그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축내면서까지 살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돈이 내가 뭐 1,000억 있어도 1,000억 가지고 뭐 한 달에 뭐 몇 천만씩 쓰면서 죽어도 되잖아요. 근데 1,000억은 1,000억대로 내비두고 내가 나 쓸 거는 벌어 쓰려고 하지 내가 1,000억에서 999억, 998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돈을 쓰고 살아. 그러니까 돈은 또 벌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버는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버는 방법이 이렇게 시대마다 방법이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니까 계속 배우지 않으면 옛날처럼 벌어가지고는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뭐 후원 다니고 여러분한테 강의도 하고 하지만 한편은 저도 굉장히 그 공부 많이 해요. 공부를 뭘 많이 하냐면 이제 뭐 책도 읽고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책도 읽고 막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그 구독 경제 중에 하나가 그 책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교보문고에서도 서비스하고 밀리의 서재라고 뭐 이런 이제 책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 책도 읽고 뭐 이제 다른 것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한쪽으로는 또 배우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왜? 뭐 세계적인 과학자들 있잖아요. 세계적인 과학자들은 자꾸 여러분이 일을 할 수 없게 편리하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업률은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대학생을 졸업하고 30살 이내의 실업률이 이제 지금 29%예요. 10명 중 이제 3명이 노는 거야. 근데 앞으로는 이제 뭐 예를 30대 이후에서 60대 사이의 실업률이 이제 한 30%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난다면. 왜 그러냐면 뭐 모든 게 이제 기계화를 넘어서 이제 AI화죠. 그러니까 옛날에 실업률을 높게 만든 건 이제 기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자동차 만드는데도 예전에는 사람이 다 들어서 레일에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하나하나 들어다가 위치에 가서 조립하는데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라고 여러분 아실라나 모르지만 공장에 이렇게 레일을 깔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게 된 계기예요. 자동화. 그래서 내가 볼트를 조이는데 옛날에는 이제 차 문짝을 들고 와서 붙이고 거기서 이제 볼트를 조였잖아요. 근데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자동차가 그 컨베이어 벨트 라인을 도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내 차례가 오면 볼트를 조이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겁니다. 자, 그런 자동화에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아예 로봇이 볼트를 조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지나면 AI화가 되겠죠. AI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수작업이나 하는 회사들은 극히 드물고 이제는 뭐 자동화를 넘어서 지능화된 AI라는 게 지능화된 이제 자동화. 이럴수록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실제 사람의 수명은 길어지고 그러니까 미래는 누구도 모르는 거야, 사실.
제가 20년 전, 30년 전에 이렇게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어르신들 한 70 먹어 보이는 그쪽이 이제 고령화 사회가 훨씬 먼저 됐잖아요. 우리 아시아보다. 그런 노인들이 막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고 웨이트레스를 보고 막 그런데 되게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고정관념은 안 맞는 거죠. 한국에서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무슨 서빙을 합니까? 어? 사회적으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웃으면서 막 즐겁게 우리나라는 지금 3D 업종이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서빙은 지금 전부 다 중국 분들 좀 그렇지만 귀화한 분들이나 중국에 이제 조선족 한국인이죠. 중국계 한국인 분들이 이제 와서 한국 사람도 이제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외국에서 와서 한단 말이에요. 자, 또 예전에는 뭐 파출부건 가사도우미건 사실은 이런 일들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엄마 세대나 우리의 뭐 할머니 세대들은 남의 집에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 대학교 나와가지고 안 하잖아요. 우리 그 자녀들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수입해 오잖아요. 그죠? 수입해 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 어떻게 보면 좀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3D 업종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하니까 해외에서 와서 하고. 그죠? 자,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일들의 대다수는 또 이제 기계화가 되고 지능화가 되니까 또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샌드위치화되는 앞으로 5년, 10년, 뭐 20년, 30년 전에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지만 아마 제 예상에는 30년쯤 지나면 일 좀 주세요. 일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는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 돈은 써야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돈은 써야 되는데, 일 좀 주세요. 일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일거리가 없어요. 전부 뭐 자동화되고 지금도 뭐 반찬, 여러분, 지금은 옷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 40년 전 같으면, 지금처럼 옷 입고 벗고 외출복 이렇게 많고 옷이 이 정도 많다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요, 농사일 못 합니다. 하루 종일 빨래만 해야 돼요. 어? 근데 예전에는 어머님들은 어땠어요? 빨래하고 집에 아버님 식사 대접 뭐 예를 들자면 밥 다 해주고 남는 시간 또 옛날에 그것도 일꾼들 오면 시골에서는 밥도 해서 내갔잖아요. 어? 밥 내가지 그리고 농사일 다 하지.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세탁기가 등장하니까 그죠? 빨래 양도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걸 내가 안 해 이제 세탁기가 해. 그죠? 자, 설거지도 사실은 이제 수돗물이 콸콸콸 나오니까 과거보다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활하는 거의 일부가 굉장히 우리의 자동화, 반자동화죠. 뭐 여러분 집에 진공청소기도 쓸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선도 없잖아요, 요즘은. 선이 없이 그냥 다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속도가 빨라져. 옛날에 선 같으면 안방에서 꽂고 안방 끝나고 거실 가면 다시 빼서 거실에다 꽂고 거기서 또 하고. 자, 지금은 이제 또 로봇 청소기도 좀 지능이 예전보다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처음 나온 로봇 청소기는 얘가 갈 길을 몰아서 이렇게 유도선을 그려놓았어야 됐거든요.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렌즈가 달려가지고 장애물하고 부딪히면 이제 후진을 할 줄 알아요. 지금은 센서의 기술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져서 웬만한 거 이제 빠지지도 않고 피해 나가지도 않고 이런데 이거 이제 좀 더 지나면 이제 뭐 청소기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손대지 않아도 로봇 청소기가 다 하고 지금은 이제 먼지통에 가서 쓰레기까지 버리고 오잖아요. 로봇 청소기가. 요 정도까지 이제 기술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들을 많이 덜어내고 있다. 뭐 이게 이제 꼭 어느 특정 부위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살아보지 않은 이상 그 미래가 됐을 때 돈은 어디서 벌어서 어떻게 쓸 거냐.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하는 인큐텐도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솔루션의 하나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 우리가 왜 이 비즈니스도 사실은 미래 사업, 미래의 어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의 영역,
AI가 들어와서 로봇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오랜 시간 장기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또 기술의 원천은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그 SNS에다가 숫자로 6조 나누기 5천만 나누기 12는 만 이거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뭐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이거 이 뜻을 알겠다 나는. 대다수가 알죠. 왜 여러분이 왜 아냐? 공부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만약 이렇게 놓고 그냥 어떤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문제제다 이렇게 놓고 이게 제 정답을 구하시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99%가 틀릴 거예요. 모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은 이 답을 알죠. 그럼 생각해봐요. 자, 우리나라의 건강산업에 대한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평균 한 6조 정도이고, 이것을 우리나라 국민 5천만 원 나누면, 그죠? 나누면 120만 원에, 12만 원의 결과치 값이 나와요. 그럼 12만 원을 다시 한 달로, 12달로 나누면 만 원의 결과치 값이 나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재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현 주소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거시경제야. 그냥 여러분들이 경제를 볼 때 항상 나만 보니까. 그죠? 그걸 거시경제에서는 나무만 본다라고 하거든요. 나무. 그러니까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제를 볼 때, 이게 전체적인 울타리를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뭐만 봐요? 남편. 우리 남편 얼마 버냐? 이런 것만 봐요. 내가 가게 하면 얼마 벌 수 있냐?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월급 얼마 주냐? 월급 얼마 버냐? 이런 것만 보니까 실제 앞으로 나아가고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낼 이런 기준점들을 잡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사실은 90% 이상이 그런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목표치에 도달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큐텐을 하건 하건 내가 건강산업에 들어와 있고 이런 산업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일단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왜 뛰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살면서 내 건강에 한 달에 10,000원 쓰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식품에 5만 원 쓰는 거는 사람들이 아깝다고 아직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5만 원짜리 뭐 하나 사는 거는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5만 원짜리는 한 달을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소고기를 1인분을 먹는데 5만 원이에요. 그거는 한 달도 아니야. 한 끼야, 한 끼. 그거는 5만 원짜리 소고기 하나 먹으면서 어때요?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아우, 고기 먹었어, 고기 먹었어. 그죠?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그렇다. 그러니까 한 달에 90끼를 먹는데 90끼 중에 한 끼에 5만 원을 쓰는 거는 굉장히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한 달에 5만 원을 쓰는 건 이거 좀 생각해보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 주소는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현 주소는 우리가 6조라는 시장을 보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실제 개개인으로 나눠보면 10,000원짜리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시장에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건강, 안티에이징, 그죠? 이런 쪽에 쓰는 돈이 자신의 경제적 수익의 7분의 1 정도를 써요. 약 이걸 퍼센테이지로 한 사람이 한 15만 원 정도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
그러니까 GNP가 5만 불인 나라는 15%면 얼마예요? 700? 5만 불이면 다시 또 5천 불로 나누고 5천 불에 15%면 그죠? 75불, 750불. 그러니까 750불이면 이제 GNP 5만 불인 나라 일본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면 자신의 건강에 90만 원 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8, 90만 원 정도. 음. 자, 선진국의 사례는 그래요. 자, 그만큼 우리가 나의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이것만 봐도 왜 심장이 뛰어야 되냐? 여러분 맨날 트렌드, 매번 뭐 미래 경영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럼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 숲을 볼 줄 안다면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미래? 자, 우리가 한 10만 원 정도 국민이 매달 자신의 건강에 대해 소비하는 시장이 이 시장 규모는 60조네.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60조 시장이네. 국민들이 10만 원 정도의 경제에 있어서 자신한테 건강관리를 쓰는 시점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건강식품 시장은 한 60조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겠구나. 그죠? 이런 거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숲이에요. 트렌드. 자, 이게 언제 될 것 같냐? 아니, 우리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 다르겠지만, 빠르면 10년 안에도 또, 이게 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버블 경제라고 하죠. 버블이 일어나. 붐.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아웃도어 산업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등산복을 입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응? 산에 갈 때 등산복을 입은 지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지가 20년이 안 돼요.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산에 갈 때 등산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집에 가면 옷장 안에 등산복이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입진 않아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등산복 산업이 뭐냐? 헬스케어 산업 중에 가장 기초, 브릿지, 다리, 교도복,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내 건강을 관리하는. 모든 거는 돈이 안 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 가장 축구가 가장 왕성하고 유행하는 이유는 가장 모든 스포츠 중에 가장 돈이 안 드는 스포츠가 축구예요. 자, 축구는 12명 중에 1명이 공이 있으면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어요. 자, 이 축구를 벗어난 운동들은 이제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 야구 하려 보세요. 각자 배트 하나씩 다 사야죠. 또, 글러브 하나씩 사야죠. 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만약 테니스랑 운동을 하려 봐요. 라켓 사야죠. 공 갖고 다녀야죠. 구장 있어야죠. 돈 내고 구장 이용해야죠. 등등등. 그러니까 건강에서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가장 돈 안 들이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돈을 안 들이고 하는 거야. 그 몸을 자꾸 움직이면 여러분 건강해요. 움직이는 곳에는 바이러스균이 자생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눈에 암 걸린 분 보셨어요? 거의 못 보죠. 있긴 있어요. 눈에 왜 암이 안 걸려요? 여러분 눈 24시간 중에 16시간을 깜빡거려요.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댕이 암 걸려요? 계속 열고 다니잖아. 건강한 거야. 자, 그리고 우리 인체로 들어와서 여러분, 심장이 암 잘 걸려요? 심장? 얘는 24시간 쉬질 않아. 심장. 그러니까 암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바이러스 균은 우리 몸 어딘가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냐, 못 이겨내냐, 활성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지. 여러분, 예를 들자면, 동물이 죽잖아요? 12시간 안에 몸속에서 구데기가 형성이 돼요. 자, 그 안에 균이 있었고, 동물이 죽으면 12시간 안에 몸 안에서 구데기가 형성돼서 나온다.
혹시 여러분 뭐 지나가다가 개똥 보시면, 응? 개똥에서 구데기가, 개똥을 싸서 여름에 마르기 전에 구데기가 나오는 걸 보실 거예요. 왜? 산소가 없을 때는 얘가 활성을 못 하지만, 똥이 바깥으로 나와서 산소와 만난 순간 바로 그 안에 있던 어떤 그게 유충인지는 모르지만 구데기가 부활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혈액이 안 도는 순간, 움직이지 않는 순간 거기에서 부패가 되죠. 부패가 되는 순간 거기에서는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은 썩죠.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무도 여러분 한겨울에 그렇게 추워도 나무가 얼어 죽지 않잖아요. 나무까지 그 가늘한 한 가지가 얼질 않아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죽으면 그 부위가 바로 썩죠. 그리고 거기다 물을 뿌리잖아요. 바로 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자, 교두보라는 거는 우리가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내 몸을 움직이고 자꾸 움직이는 부위는 병이 잘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보면, 뭐, 암 중에 우리 이제 그 텐큐미 S 플러스가 대장암 임상시험 지금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제 건강식품 원료로는 세계 최초라 봐야 돼요. 왜냐면 건강식품 원료로는 실제 치료제 임상을 하지도 않습니다. 치료제라는 건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게 치료가 되는 게 보여야 치료제로 승인이 되니까 내 몸의 예방이나 보조나 좀 시간이 걸리는 성분을 가지고 임상을 해가지고요. 임상의 효과를 증명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돈은 돈대로 쓰고 증명도 못 받으니까 아예 건강식품 원료들은 약으로 뭐 왜 건강식품은 또 의사가 처방하는 성분들이 아니니까 합성이나 몸에 해로운 성분을 쓸 수가 없잖아요. 자, 해로운 성분을 써서 빨리 치료할 수는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몸에다가 썩어가는 데다가 예를 들자면 커큐민 먹어서 염증 없애는 것보단 과산화수소 확 들이부어가지고 소독하는 게 훨씬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산화수소하고 이건 뭐 예입니다. 커큐민하고 섞어가지고 여러분 건강식품 원료로 여러분 몸에 바르면 염증 다 떨어지고 종기 다 떨어져요. 이런 뭐 건강식품이나 뭔가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안 되지. 왜? 과산화수소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의 목적을 두기 위해서 다른 성분을 또 못 쓰니까 인체에 해로운 성분. 어? 자, 그렇게 쓰려면 의약품이라는 어떤 그런 기준에 또 맞아야 되잖아요. 하여튼 뭐 의사가 또 처방하거나 약사만 팔아야 되죠. 그래서 어떤 천연 성분만 가지고 아니면 몸에 해롭지 않은 성분만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는 게 몸에는 좋죠. 왜? 몸에 해로운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걸로 극대화된 효과를 내려면 의약품을 따라가기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약품에는 뭐, 잠재우는 뭐, 프로포폴, 오늘 누구야? 저 연예인, 뭐, 그거 많이 쏴가지고, 어? 조사받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걸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2시에, 그 잘생긴 남자, 한 방에 가네. 아유. 하여튼, 그런 우리가, 의약품도, 여러분, 수돗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돗물에 염소가 들어가 있는데, 염소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죽지 않을 만큼 쓰면 허가가 나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어? 수돗물에 아주 미량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뭐, 여러분들이 하루 우리 인간이 물 많이 먹었자 4리터 이상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리터씩 먹으면 죽을 수 있는데, 100리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양이 내 몸에 들어와서는 죽지 않으니까. 자, 어찌됐건 텐큐미 S 플러스가 대장암 임상실험. 자, 우리 몸에서 암 바이러스가 가장 활성이 잘 되는 데가 뭐 대장암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 쪽이. 왜 그래요? 여러분 장기 중에 운동을 제일 안 하는 게 대장이에요. 하루에 뭐 운동 몇 번 합니까? 대장이. 한 번밖에 더 해요? 그죠? 장이 좋은 사람 한 번 하고
변비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어?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 가는 사람, 막 3일에 한 번 가는 사람들은 실제 대장암이 올 확률이 훨씬 높겠죠. 자, 근데 오히려 설사 자주 나고 화장실 하루에 몇 번씩 가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저는 대장암이 더 안 걸릴 것 같아요. 왜? 하루에도 몇 번씩 일을 하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도보라는 건 앞으로 시장이 커져나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등산복 바람이 불고 막 아웃도어 바람이 불고 그런 아웃도어 시장이 커졌다는 거는 실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앞으로 미래로 가는 어? 미래의 건강 산업이 커져나가는 하나의 브릿지 역할들을 시작이 됐구나. 그러니까 뭔가 미래의 청신호가 오는 것을 미리 알려준 거죠. 그럼 그런 걸 발빠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1990년 내려가서 이병철 회장님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죠. 밀가루를 팔다 삼성전자도 만들고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병철 회장조차도 야, 돈도 안 되는 그걸 왜 하냐. 굉장히 반대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폭넓게 쓸 줄은 몰랐던 거지만 지금 모든 곳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면 작동이 안 돼. 얘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동차에도 이제는 반도체를 다 꽂아야 돼. 옛날 자동차는 반도체가 필요 없었죠. 왜? 기름 떼서 시동 걸고 악셀 밟고 브레이크 쓰고 핸들 돌리고 딱 이것만 있으면 됐으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운전하면서 영화도 봐야 되고 라디오도 틀어야 되고 모든 게 다 차에 바퀴가 잘 굴러가나 연비는 지금 얼마 나오나 실시간으로 이런 모든 거를 처리해 주려면 반도체가 필요하거든. 응?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처리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한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도체의 수요가 단순히 예전에는 컴퓨터나 특정한 전자제품엔 들어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다양한 분야에 반도체가 들어가니 삼성 반도체나 하이닉스 반도체 부가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30년 전에 그것을 본 사람이 있고, 그죠? 오히려 그 안에 내부자도 그것을 반대한 분도 있고. 그 세상은, 그죠? 영특한 0.1%의 천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본 놈이 쳐들어올 걸 알고 철갑선, 거북선을 만든 이순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일본이 쳐들어와서 불화살을 공격해도 타지할 만한 배. 자, 그런 게 그 시절로 가면 내가 그때는 영토와의 전쟁이니까 옛날이나 지금하고 바뀐 게 뭐냐면 옛날에는 어, 왕, 이 사람이 0.1%의 천재인 거예요. 왜? 자, 농업사회니까 토지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 왕이잖아. 그러니까 맨날 정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서로 땅 뺏고. 자, 그러면 예전에 이 0.1%의 왕을 바라보는 1%가 있는 거예요. 주도적인. 이 사람이 왕이 될 거야. 이 사람으로 왕이 되고 이 사람이 왕이 된다면 나한테 항상 1%가 있는 거죠. 왕이 될 줄 아는 사람을 미리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은 왕을 여러 명 모시잖아요. 다음 왕은 누구다? 라는 것도 이제 찍는 거죠. 자, 1% 이제, 주도적인. 자, 그것을 또 알아보는 10%의 오늘날 용어는 이제 패스트 팔로워라 하죠. 발빠른 추종자들, 팔로워들. 이런 분들이 전체적인 시장 안에 상위 10%가 되는 거고 나머지 90%는 그죠? 다 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다 된 다음에. 아유, 나라 이름이 조선으로 바뀌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 이름이 조선으로 바뀌었네. 일본이 쳐들어왔네. 6.25가 일어났네. 대통령이 누가 됐네.
아, 스마트폰이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누구네 집에 자동차 샀다네. 어? 누가 산에 가는데 등산복 입고 왔네. 오늘 김미연이 다단계 강의 들으러 갔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 또 이제 한 10년 후에 아이 전정필이 태백에서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 선석이가 밀양 뭐 이쪽 지역에서 뭐 더블 로얄 됐다며 이게 이제 10년 후에 동네 사람들이 이게 하위 90%가 5년 10년이 지나면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분과 저희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야, 누가 산에 가잔다. 한 번 갔는데 다 등산복 입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효진 사장하고 내가 산에 갔다 와서 뭐 하는 거야? 아씨, 나도 다음에 갈 땐 옷 하나 입고 가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돈은 어딘가에서 벌긴 벌었는데, 항상 내가 세상의 끝에서 끝에만 있는 거야. 자, 이게 남한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유행만 따라가는 거야, 유행만. 난 투지폰만 써도 되는데 카카오도 잘 안 하는데 스마트폰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자, 유행만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거나 미래 비전에 대해 얘기하면 관망이나, 자,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중강의 한번 들어봐요. 오늘 인큐텐에 박진희 의장님이 강의하는데, 아유, 언니, 나 저녁에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아우, 일찍 자야 돼.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아우, 이번에, 이영하 대표님이 뭐, 강릉이나 동해 와서 강의한다는데 한번 들어봐. 그러면, 다음엔 언제 와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는 또 오냐? 이렇게 몇 번의 거절을 하다 보면 추천한 사람도 이제 그 사람한테 더 얘기 안 하고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지나면 그때가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네. 될 줄 알았어. 이렇게. 그럼 내 자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왜? 숲을 안 봤으니 내가 보는 건 항상 나무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앞으로 이런 가능성과 이런 걸 볼 줄 안다면 그 가능성에 도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 그래, 우리 국민 소득이 10,000원을 소비하네? 야, 10만 원 소비하면 60조네? 그럼 60조 산업이 된다면, 어마어마하겠다. 그러면, 자, 인큐텐이 그 60조 산업의 하나의 일원이니까, 그럼 그 60조 산업이 되는 수많은 회사들과 인큐텐의 차이점 무엇이며, 인큐텐은 그런 회사들보다 어떤 우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야 시장을 선점하고, 피터 필이라는 제로원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대다수의 90%의 사람들은 일을 N으로 바꾸는 곳에 모두가 몰입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태어나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직장 체계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이 버는 수입의 일부를 내가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일을 나와 나누는 거야. 자, 그게 좀 실증이 나면 직장을 은퇴해서 남들이 옷가게, 식당, 편의점 하고 있는 사업 모델에 들어가서 내가 남들이 이 동네에 10가게, 옷가게였으면 내가 11번째 옷가게가 되는 거야. 자, 나누는 거죠, 나랑. n분의 1. 그래서 10가게 중에 11개가 됐으면 나머지 10개는 10%씩 매출이 떨어지게 되고 평균. 나는 90%의 매출이 올라가는 거야. 왜? 나는 영원이었는데 내가 가게를 차렸으니까 난 매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일을 N으로 바꾸는 여기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성공자들은 0을 1로 바꾸는 일을 한다.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걸 일로 만드는 창출이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작을 때 시작해서 독점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다. 자, 피터 필이 이런 세계적인 성공자들을 100년 동안 조사해서 그가 말한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안 듣고 그런 책들조차 읽지 않고 그냥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제처럼 하던 대로 살고 있다면 이런 논리를 어떻게 터득하겠냐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600만 부가 팔렸어요. 2000년 기준. 그 시기에 600만 부의 책이 팔렸어. 우리나라 성인 인구 5명당 1명 읽었다. 자, 그럼 그 책이 주는 그 당시에 메시지가 뭐냐? 치즈는 움직인다. 거기서 얘기하는 치즈는 부와 명예, 행복, 자유. 자, 부와 명예, 우리가 IMF 온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책이 맞는 거야. 과거에 머물러 있었는데 부와 행복, 명예, 자유는 움직이니 우리가 산업이 바뀌고 새로운 일을 찾아 떠나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 책을 대한민국 성인 5명당 1명 읽었어요. 그래서 6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럼 그 책을 5명당 1명 읽었는데 지금 여기 이 화면을 보고 있는 5명당 1명은 부와 명예, 행복, 치즈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실감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노력하면서 삶을 산 사람은 여기 몇 퍼센트가 있겠냐? 대다수가 또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다가 까먹고 내 일상에 머물러서 또 매일매일 5년, 10년, 20년을 보내진 않았겠나. 자, 지금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데서 영감을 얻었다면 그 영감을 활용해야 되는데 영감을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우리는 제로 원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을 N으로 바꾸는 곳에 머물러 있고 전체 인구의 90%가 여기에서 만족하면서 자신의 삶이 멈춰 있는 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 중에 오늘보다 나아지는 사람의 대다수는 10%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나가는데 그들은 0을 1로 바꾸는 일에 동참을 하거나 그렇게 바뀌는 걸 보는 사람이다. 볼 줄 아는 사람이고. 자,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성공한 사람은 작을 때 시작해서 독점해라. 작을 때 시작해서 독점했다라는 결론을 내려줬어요. 자, 이런 메시지를 저도 역시 배워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줬어요. 여러분들은 책 한 권을 읽지 않고도 그 책이 주는 아주 핵심적인 2가지의 핵심을 지금 갖게 된 거야. 그럼 여러분은 이런 핵심을 얻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지금은 뭔가 원리를 좀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이 자, 이 화면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1년, 2년, 3년, 4년, 5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까요? 응?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은 오늘 이 강의 오기 전까지 아마 이 화면에 있는 20%의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거 뭐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했거나, 그죠? 내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랑 의심을 했거나,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뜻대로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했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여러분 스스로가 의심한 사람이 여기 없겠어요? 응? 내가 손들어 보라 하면 안 들겠지만, 그죠? 여러분 스스로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봤던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평균 20%는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3년 후에 그 20%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이 내가
그렇게 된다는 숲을 보고도 내가 그 숲에 도달하기 전에 내가 확신이 없어요. 전 인큐테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적합한 회사냐. 자, 일단 우리는 큰 숲의 일원이 되는 회사는 맞아요. 그죠? 자, 두 번째. 0을 1로 만드는 회사냐. 이것도 맞아요. 왜 맞냐? 자, 모든 회사가 건강식품의 원료를 가지고 지금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존하는 최고 기술들이 RTG 오메가3. 그죠? 내세울 수 있는 게 거기까지예요. RTG다. 초임계공법이다. 그게 다 뭐냐면, 뭐, 나노보다는 조금 낫다. 좀 더 나노보다는 분자처럼 세분화시키고 쪼갰다. 그러니까 몸에 흡수 잘 된다. 좀 낮게 흡수된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자기들의 단점은 얘기 안 하잖아요. 오메가3가 여러분 먹을 때쯤이면 8, 90% 산패돼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8, 90%가 변질돼 있을 거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우리 RTG예요. 이 말만 하잖아. 우리 잘게 쪼갰어요. 분자처럼 미세하게 쪼갰어요. 이런 말만 하지, 여러분 식탁에 올 때까지 이게 많이 산패돼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오늘도 인스타에 보니까 뭐 광고가 뜬 거예요. 여러분의 유산균은 15년 전 기술입니다. 우리 1조 마리, 1조 마리. 응? 근데 그걸 자세히 전문가가 보면 뭐예요? 1조 마리가 아니라 죽은 유산균 1조 마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유산균. 당연히 영양 성분에 조금은 도움이 되죠. 그런 걸 갖다가 값싸게 2만 원, 3만 원 파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산균은 100억 마리가 들어오건 50억 마리가 들어오건 여러분 몸의 장에 도달을 시켜주면 거기서 다시 얘가 다단계를 해요. 여러분의 장에 있는 영양 성분과 같이 배합이 되면서 10억 마리가 다시 곱하 2, 20억 마리가 되고 40억 마리, 80억 마리로 다시 늘리는 게 기본 우리 생태계 구조야. 죽은 놈 1조 집어넣어봤자 얘는 다단계를 못해 그 안에서. 증식을 해야지 증식을. 증식을 못하는데 수량을 많이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장에 얼마가 가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바깥에서 얄팍한 것만 보고 건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죠? 이런 분들은 5년, 10년 후에 왜? 5년, 10년 후에 또다시 모든 사람들이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환경 안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올인원 프로바이오틱스 하나 사 먹고 비오트리 하나 사 먹으면서 야, 내가 혈액이 잘 돌고 있어. 나 되게 만족해 지금. 이런 거지 뭐. 그러면 자, 그걸 믿고 그 숲을 보고 인큐텐과 함께한 여러분은 그쯤 돼 있으면 뭐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고 있어도 여러분 외국에서 휴양 생활을 즐기고 있어도 전산으로 보니까 한국에서 매출이 한 달에 막 몇십억이 뜨고 있고 해외에서도 막 몇 억의 매출이 여러분 산하에 막 뜨고 있으면서 내가 그걸로 인한 잉여 수익이 그죠? 자, 이런 어떤 즐거움, 거기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또 될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한테는 뭔가 강한 믿음과 자, 이런 걸 이해를 해야죠. 이런 대다수를 이해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 피터 필이 뭐라고 해요?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서 독점해라. 자, 당신의 일은 0을 1로 바꾸는 거냐? 자, 인큐텐이 하는 일이잖아요. 인큐텐이 뭐예요? 자, 대다수의 회사들이 이런 수준의 원료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는 몸속에 더 많은 양의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수용화로 바꾸거나 SR 기술을 도입해서 서방형으로 바꾸거나
자, 그러니까 이번에 건양대에서 우리의 성분이 뭐를 하고 있어요? 좀 암을 치료하는 임상실험에 들어갔잖아요. 어디는 거짓말을 시켜서 이거 먹으면 암도 나요, 치매도 안 걸려요라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어느 쪽은 구속이 될 판이고, 그죠? 반대로 인큐테는 이 원료들이 압도적으로 속도가 빠르고 몸에 흡수를 잘하고 생체율이 높으니까 병원에서 야, 이 천연 성분으로 암치료 임상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히려 그죠?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결과들이 입증이 되고 앞으로 그죠? 항상 상식이 되면 자,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서 독점해라. 이 말을 기억해요. 상식이 됐다는 건요,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상식이 되면 이미 시장은 굉장히 커져 있는 거예요. 국민의 7, 80%가 이용하고 있다면 상식이에요. 자, 그럼 그쯤 되면 붐이 일어나고 대다수 국민들한테 뭔가 유행처럼 붐이 일어난대. 그때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팔로워들은 늦은 감이 좀 있죠. 그럼 꼭 돈 못 벌고 회의론자들은 뭐 나왔냐면 먼저 한 사람만 돈 버는 거 아니냐. 아니, 저는 그런 분한테 이런 조언을 주고 싶어요. 세상에 늦게 해서 돈을 번 사람은 없다. 응? 늦게 해서 돈을 번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여러분이 지금 반도체 사업 해봐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민으로 사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그죠? 상식이 되지 않은. 자, 인큐테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기술들을 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오늘 왜 우리가 건양대 임상도 들어가고 막 이런 얘기들을 다 하려면 내가 오늘 제품 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요. 예, 그런 거는 여러분의 스폰서분들과 또 미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배워나가고 자꾸 그래 스폰서한테 코드를 꽂고 있어야지. 스폰서한테 자만하고 내가 스폰서보다 더 잘 알아. 이런 순간 여러분의 사업은 덜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아무리 못난 스폰서한테도요 이렇게 듣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관계를 좋게 해서 내가 항상 좋은 아이디어를 자꾸 내 걸로. 세상은 벤치마킹을 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의 기술이 어디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과거로 돌아가면 전부 일본 기술 뺏긴 거지.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어디서 뺏겨왔어요? 옛날 영국이나 유럽 기술 다 뺏겨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소니, 파나소닉이 태어난 거고, 우리의 삼성의 이런 회사들도 롯데껌, 일본에서 파는 껌 뺏겨갖고 와가지고 한국에 만든 거 아닙니까? 주시 프레쉬 민트, 스피아 민트, 이거 다 일본에 껌 뺏겨갖고 와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그렇잖아요? 원초적으로 우리가, 그죠? 창조해낸 건 많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예전 200년 전, 300년 전에는 자, 유럽이 아시아, 중국과 이쪽에 있는 걸 전부 뺏겨간 겁니다. 그때는 중국과 인도가 훨씬 더 잘 살았어요. 30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뺏겨간 거야. 걔들 먹고 살 거 없어서 차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중국하고 인도에서 다 후춧가루 이런 거 얼마나 불쌍한 애들이에요. 후추가 없어가지고 후추 때문에 전쟁한 나라들 아닙니까? 유럽 애들은 그 시절만 해도 400년 전 이런 때는 후추 갖고 후추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후추 때문에. 그 후추가 어디 있어? 인도에. 응? 향신료 하면 인도 아닙니까? 그 중에 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강황. 그게 없어가지고 그런 거 갖고 유럽에서는 서로 싸운 거예요. 왜? 인도나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타고 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제일 비싸게 사는 놈이 누구야? 유럽의 끝자락, 영국. 여러분 가보셨나 모르지만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가 유럽의 제일 끝에 있어요. 그래서 걔들이
후추 구하러 왔다가 발견한 게 미국입니다. 응? 후추 구하러 왔다가 발견한 땅이 지금의 아메리카예요. 아시아에서 그런 걸 가져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삥 쳐먹는 상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탈리아가 한번 삥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이탈리아 중간에 그리스 여기서 이제 자꾸 냉겨 먹고 오니까, 육로로 가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배 타고 인도 가서 후추 가지러 왔다가, 그죠? 사기꾼 콜럼버스가, 내가 더 빨리 갔다 올 수 있다. 사기쳐서 돈 받아가지고 간 게, 아메리카야. 그러니까 얘가 아메리카를 놓고, 아메리카라고 하면 얘는 사형이잖아요. 더 빨리 갈 수 있다는데 인도를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아메리카를 놓고 여기가 인도라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장한 거야. 그래서 인디언이 된 거예요. 인디언. 아메리카가 인디언, 인디오. 사기를 쳐가지고 끝까지 여기를 인도라고 해서 여기에 사는 사람이 인도인이다. 사실은 인도인도 잘못된 말이고 인디언도 잘못된 말이고 아메리카라는 것도 사실 잘못된 거죠. 그건 다 유럽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고 원래 인디언이 그 나라의 주인이고 원주민이죠. 원주민. 그렇지 않습니까? 원주민이죠. 그 나라의 토지주가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디언이죠. 그분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면 원래 안 되는 거라고 나는 봐요. 원주민이죠. 원주민. 응? 남의 나라 이름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어, 그, 저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인디언을 한국인이다, 한국인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제 원주민들인데 어찌됐건 뭐 그거 패스하고 우리가 자 작은 시장에서 독점하는 논리.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인큐텐이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99.999% 이상이 지금 인큐텐의 존재 여부를 몰라요. 왜? 우리 마케팅 자체가 우리는 TV를 통해서 이런 마케팅을 하고 홍보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응? 오직 인큐텐은 여러분처럼 인큐텐을 제대로 배운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또 알려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마케팅하는 회사지. 우리는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여러분한테 쓰는 회사고 여러분이 마케팅을 하신 만큼 여러분한테 플랜대로 수익을 배분해서 여러분한테 수당이 계산되는 회사잖아요. 자, 똑같은 매출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돈 한 푼도 안 주고 연예인한테 다 주는 회사도 있어요. 뭐 TV 광고 보면 이제 저희와 유사한 회사 중에 이제 프롬바이어라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을 만들어 파는데 이 프롬바이어는 TV로만 광고를 해요. 주로 연예인들이 누구 나오냐면 난 뭐 연예인들을 잘 몰라서 뭐 주로 국내 정상급 스타들이에요. 이병헌부터 시작해서 뭐 한 대여섯 사람이 교대로 나오더라고. 그 광고비를 얼마나 쓰나 봤더니 한 1년에 한 200억에 300억 쓰는 것 같아요. 광고비를 한 200억에 한 300억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 매출을 봤더니 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인큐테나 비슷한 매출을 해요. 1년 동안. 500억의 매출을 하는데 300억을 누구한테 쓰냐? 방송 매체에다 쓰는 거예요. 자, 당장은 거기가 매출이 빨리 500억이 오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죠? 저희도 인큐텐도요. 우리가 마케팅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트워크를 안 하고 홈쇼핑으로 한다. 저도 이제 홈쇼핑을 예전에 방송을 여러 번 했던 사람이니까 생태계도 잘 알고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닥터큐미 오리진이나 이런 거 가지고 홈쇼핑 방송하면 제가 5분 만에 매진 칠 수 있어요. 5분 만에 매진. 응? 매진이라는 건 어느 정도냐면 이제 5분, 30분이라는 방송 시간을 주는데 제가 예상하는 매출액은 5억에서 10억을 30분 만에 매진 칠 수가 있다. 그렇죠? 뭐 이우성 박사님 그 현미경으로 그 흡수하는 그런 거 이제 과학적으로 살짝 보여주고 박선민 나와서 나 17년 연구해서 우리나라의 상품화된 기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책기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연구기관에서 그 수많은 돈의 연구비를 써서 상품화로 된 게 많은 연구소가 있지만 이거 하나다. 이 얘기하면서 자 코비드 우리 천연식품으로는 유일하게 치료제로 테스트에 통과한 제품이다. 그리고 이번에
건양 내에 이렇게 건강식품 성분은 유일하게 암 임상까지 들어갔다. 이 말 홈쇼핑에 딱 내밀으면서 얘기해봐. 그러면 자 GS면 GS에다가 42% 주면 돼요. 응? 42% 수수료 내고 우리는 우리대로 30분간 떠들 기회가 있어. 그 떠들었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자, 이번에 방송했어요. 자, 일주일에 한 번 하면 한 달이면 50억 매출이에요. 응? 50억 매출했어. 자, 50억 매출에 40%, 20억은 누가 가져가냐? CS가 가져가는 거야. 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마케팅에는. 아니면, 제가 아까 했잖아. 이병헌이나 이런 친구들 TV 회사와 연예인들한테 1년 동안 200억, 300억 주고 거기다가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응? 하지만 우리는, 그죠? 김영희 대표, 허선우 대표, 뭐, 여기, 이은하 대표, 이런 분한테 뭐 인물은 좀 못 따라오지만 우리는 1년 동안 여기다가 이제 뭐 한 2, 300억을 쓰면서, 어, 저분들이 광고를 또 하는 거야. 이런 방법도 있고, 이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래. 사실은 국민 개개인한테 이익을 가장 주는 방식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마케팅이죠. 여러분도 유통의 일원이 되고, 여러분들이 유통의 주체가 되고, 여러분들이 유통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다른 거는 여러분은 참여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유명 인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광고에 여러분한테 돈을 주고 위탁할 수도 없고. 그죠? 홈쇼핑으로 간다면 여러분이 그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아무런 이득과 소득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유통으로 이런 제품을 팔 거라는 선택의 기준은 있죠. 인큐텐이 선택한 건 비록 지금은 느리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자, 어둠을 기다리면 아침이 오잖아요. 터널을 지나면 밝음이 오잖아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식물이 더 잘 자라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초기에는 좀 느려요. 여러분도 느리고 우리도 느립니다. 그게 서로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야.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 그 어떤 마케팅보다도 더 생산적이고 더 효율적인 극대화된 가치가 되돌아오죠. 그리고 독점이 되죠.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놓은 이 시장과 마켓은 독점이 되잖아요. 독점과 비독점의 차이는 뭐냐? 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새로운 누군가 일하러 자꾸 와. 그럼 여러분의 수입이 줄어들거나 문제가 위협을 받는다. 이거는 비독점이에요. 권리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세일즈 회사에 출근했어요. 근데 그 세일즈의 세일즈맨이 자꾸 늘어나. 그럼 여러분이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숫자가 적어지겠죠. 이런 건 비독점인 거예요. 비독점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내가 더. 그러니까 부자가 못 되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세일즈 회사 많았잖아요. 뭐 예전부터 뭐 정수기 회사, 화장품 회사, 뭐 모래, 뭐 생활건강, 뭐 코웨이,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세일즈 회사였잖아요. 회사는 커지고 매출은 늘어났는데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백만장자로 살거나 지금도 부유하게. 왜? 독점이 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비독점이니까 내가 일할 때는 돈을 벌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쇠퇴해지는 거지. 수익성이. 그런 걸 왜 몰라보냐고. 어? 우리나라도 한참 몇 년 동안 무슨 뭐 후원방판이다, 뭐 금방 돈 된다. 결국 그런 회사들 중에 가장 큰 규모의 회사들이 불법으로 수당 주고 불법으로 문제를 낳으니까 지금 다 그쪽 시장에서 물러나서 야, 우리도 네트워크로 가야 될 것 같아. 왜? 합법 안에서 불법으로 계속하니까 뭐가? 국가에서 벌금 때려, 구속시켜, 법에 책임을 물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야. 제가 30년 동안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합법적으로 빨리 많이 벌어야 롱런하지. 불법적인 것을 가미해서 벌면 롱런을 절대 못합니다. 응?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도 그런 말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후원방파나 이런 쪽에 일했던 사람들이 다시 네트워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자, 그게 이제 돌아옴의 시작 신호를 이제 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곳을 꾸준히 오랜 시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시장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 자, 팔로워 밑에 팔로워가 붙는 거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스폰서 사이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케팅. 어? 팔로워 밑에 팔로워가 붙는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그리고 독점의 차이는 뭐냐?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팔로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수입이 늘어나냐 이거예요. 그럼 이건 독점이에요. 권리가 있는 거고 독점이 있는 거다. 자,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이 마케팅을 이해하신 분은 맞아요. 우리 사업은 내가 팔로워가 늘어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수입이 늘어나요. 자, 그러니까 미래 앞으로 시간이 더 많이 지나도 나한테 불안감을 주지 않는 나한테 오히려 행복을 더 줄 수 있는 비즈니스다. 자, 이런 모든 복합적인 요소가 어디에 있어요? 인큐텐 안에 있잖아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혁신적인 기술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작을 때 시작해서 독점할 수 있는 강력한 타이밍을 지금 쥐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타이밍에 이런 마케팅을 만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강력한 타이밍까지 쥐고 있고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으로 말하면 상대는 활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은 소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상대가 소총을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들은 기관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무기죠. 상대와 만나서 여러분이 뒤로 밀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와 똑같은 어떤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가지고 만났는데 상대는 조합을 해서 왔고 여러분은 수용화로 바꿔서 왔어요. 분석해보면 이것이 그들보다 훨씬 더 몸에 많은 양을 흡수시키고 훨씬 더 빠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어. 그도 여러분이 설명을 잘하면 그도 이해가 될 거야. 이게 강력한 무기죠. 이것은 여러분 주변에 더 많은 사람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들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시장의 마켓의 영향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꾸준히 반복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더 큰 결과를 가지고 간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피터 빌의 작을 때 시작해서 시장을 독점하라. 이것이 지구촌에 성공한 백만장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1시간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부자가 되는 논리에 대한 원리와 이론은 다 배운 거야. 자, 큰 숲을 보게 되는 안목을 가졌다. 자, 가난한 사람은 다시 번복한다면 일을 N으로 바꾸는 일을 한다. 남이 하는 일을 나눠 먹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잖아요. 누가 인테리어 하면 나도 인테리어에 동참하고 누가 호떡집 하면 나도 호떡집에 남들이 하고 있는 걸 나눠 먹는 거지. 창출이 아니잖아요. 창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데 상당 왜? 그게 잘 되면 또 다른 누군가 들어와서 나도 나눠 먹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것은 독점이 없잖아요. 응? 내가 독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증가된다 해서 먼저 한 사람한테 가치를 나눠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런 회사들은 작지도 않고 이미 대한민국에 유명해져 있고 커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장할 수 있는 영향력도 없고. 자, 다시 인큐텐으로 와서 인큐텐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혁신적인 성분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응?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장품을 온리 천연, 합성 성분이 단 하나도 없는 온리. 자, 이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독점적인. 자, 건강식품의 원료는 이미 입증받고 있잖아. 응? 자, 우리 비타민. 전 세계에서 유일한 천연 유래 성분으로 12시간 가까이 지속하는 유일한 비타민. 자, 보세요. 어? 지구상에 유일한 모든 비타민이 몸에서 1시간 이내에 90%가 빠져나가는데 그 1시간도 아니고 10시간 이상, 12시간 가까이 지속할 수 있는 비타민C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러분한테 무기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몽골에서 몽골 전체 약국에 유통하겠다고 오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을 허가내서 가져갔어요. 자, 보세요. 이제 글로벌에서도 인큐텐의 비타민C가 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독점적인 원료와 독점적인 성분. 자, 그리고 또 작을 때 시작해서 독점해라. 평균 네트워크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좀 커진 회사 그러면 다 25년이 넘었어요. 응? 여러분 알고 있는 아메이, 애터미, 허벌라이프, 뉴스킨, 유니스티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다 25년 영업을 다 이상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인큐텐은 출범한 지 2년간 넘은 회사입니다. 응? 아직은 그런 회사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규모는 작아요.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그들보다 10배, 20배, 30배 더 커질 수 있는 분명한 뭘 가지고 있어요? 잠재성,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 답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시작점에 있어요. 자,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굉장히 큰 기회와 가치와 가능성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로 내려가 보면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록펠러가 기름이 필요하겠지 사람들이 내가 미국 전역에 기름을 보급하는 도나무통을 구석구석마다 갖다 놔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기름이 떨어진 곳에 그 기름을 팔 수 있는 왜? 그 사람이 기름으로 되돌아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 작을 때 시작해서 독점한 그 주유소가 미국 내 가장 큰 주유소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기름을 파는 회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능성 있는 회사를 만났고 그 가능성 있는 제품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성장해 갈 건지 이제 길까지 봤어요. 자, 우리는 바로 이런 지식과 정보를 이제 내일부터 나누고 그 나눔이 쌓여가면서 여러분한테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로 되돌아올 거다. 하여튼 오늘 뭐 제가 두서없이 몇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이 오늘 시간 투자한 이 소중한 가치들이 여러분한테는 어마어마한 미래의 재산이고 미래의 가치로 되돌려받게 될 겁니다. 오늘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 비전을 알려주신 박진희 회장님께 감사의 댓글, 감사의 인사 많이 남겨주세요. 시스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영하 국상현 퍼스널 그룹 중강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오후 9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강의는
강의해 주실 강사님은 인큐텐을 위해 IBO 회원을 위해 인큐텐의 책임 연구소장님으로 계신 홍우종 소장님이십니다. 오 강사님은 자영업 경험이 매우 많으시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을 알려주실 이용재 사장님이십니다. 네, 시스템 공유하고요. 제가 공지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원데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있고요. 네, 세종대학교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많이 초대하셔서 네, 큰 비전을 이제 많이 누리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선물 세트 3종. 네, 구성이 훨씬 더 세련되게 나왔거든요. 네, 이게 비오트리 오리진 밀크시슬 이렇게 비타민 C 이렇게 선물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멀티비타민 트리플 플러스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솔드아웃 상태이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의해 주신 박진희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에 빛나는 태양이 뜨네요. 우리에게 행복은 언제나 그대의 마음에 있어요. 영원토록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꿈을 꾸어요. 성공하는 나의 모습을 지켜보아요. 인큐대 함께 할 거야. 인큐대 꿈을 꾸어요. 우리 모두 마음 문 열고 들어보아요. 우리는